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검정고시 수학 달쌤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2018년 기출문제풀이 해드릴 거예요.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날은 덥고 시험은 다가오고 불안하고 걱정도 되실 텐데요. 수학은 너무 걱정 안 되시게 저랑 꿀쌤이랑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기출문제풀이 보시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는 다시 한번 복습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질문도 꼭 달아주십시오. 다른 애의 기출문제도 풀이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재생 목록 잘 살펴보시고 또 같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날은 덥지만 우리 같이 기운 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언제나 그랬듯이 1번 문제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다항식 A하고 B를 더하라고 하는 다항식의 덧셈 문제예요. 자, 두 다항식 A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겼고요. B는 X 더하기 1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항식 A하고 B를 더하려면 뭘 생각해야 될까요? 끼리끼리 더해야지. X제곱은 X제곱끼리 모여서 더해지고 X는 X끼리 모여서 더해지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모여서 더해진다. 그러니까 숫자는 숫자끼리 모여서 더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X제곱끼리 모아서 더하려고 X제곱 쭉 찾아보니까 A에만 X제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할 거 없이 그냥 결과에 여기 있는 X제곱이 그대로 있겠죠. 가만히 X제곱 있는 거 찾아보니까 3번하고 4번 있어요. 그쵸? 답은 제가 미리 체크해 뒀지만 왜 4번이 답이 아니고 3번인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X제곱이 해결됐으니까 X를 한번 볼 건데요. X는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X 이렇게 있어요. 아무것도 부호가 안 붙어 있다는 건 플러스라는 거거든요. 자, 마이너스 X랑 플러스 X요. 이거는요. 마이너스 1X인데 1이 생략돼 있는 거고요. 플러스 1X에서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문자 앞에 아무것도 안 쓰여져 있어요. 1이 생략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더해지면 뭐예요? 0이에요.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랑 더해져도 뭐예요? 0이에요. 뒤에 x가 붙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1x랑 플러스 1x 부호가 반대인 아이들끼리 서로 더해지면 숫자는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예요. 서로 더해지면 0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둘이 계산되면 없어져 버려요. 자, 그 다음에 상수항 볼까요? 숫자만 나와 있는 애는 B에 얘 하나밖에 없어요. 끼리끼리 더해야 되는데 더 더해질 게 없으니까 B에 있는 플러스 1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됩니다. 여기 있죠. 자, 여기는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나왔으니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항식의 덧뺄셈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끼리끼리. 종류가 같은 것끼리 끼리끼리 모아서 더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항등식 문제인데요. 그동안 출제됐던 문제들보다는 좀 복잡하게 나왔습니다. 식을 전개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문제 푸실 때 조금 놀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요거를 좀 설명해 드릴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차근차근 하면은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귀찮은 문제예요. 한번 볼게요. 등식이 나왔어요. 등호가 있는 식이 등식이죠. 여기 보입니다. 자, 등호의 왼쪽은 x-2의 제곱인데요. 이거는 x-2가 이렇게 똑같이 두 번 곱해진 겁니다. 자, 등호의 오른쪽은 x-3의 제곱이에요. x-3이 두 번 똑같이 곱해진 거고요. 자, 2하고 x-3하고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 더해져 있고요. 그리고 a까지 더했을 때 이게 바로 x에 관한 항등식이래요. 이 말은 이쪽에 있는 식 다 정리하고 이쪽에 있는 식 다 정리했을 때 양쪽 모양이 똑같아질 거야 이 소리죠. 그랬을 때 양쪽 모양이 똑같다면 a 값이 도대체 뭐가 될까 그걸 찾으라는 거네요. 그럼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x-2랑 x- 곱하는 거, 그러니까 x-2의 제곱, 곱셈 공식을 외우신 분들은 외우신 대로 곱셈 공식 이용해서 정리하시면 훨씬 편하세요. 그런데 저는 곱셈 공식 이용하지 않고 다항식의 곱셈대로 분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괄호랑 곱해져 있을 때는 골고루 잘 분배해 주셔야 되죠. x랑 곱하니까 뭐예요? x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x랑 마이너스 2랑 곱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숫자가 문자 앞에 붙죠. 그래서 마이너스 2x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x랑 곱하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2x 되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랑 곱하니까 음수끼리 곱하면 플러스 되죠. 그래서 플러스 2, 2는 4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다시 정리되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둘이 동류항이에요. x끼리 정리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음수끼리 정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가 두 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4x 해주시면 돼요. 다시 정리해서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쯤 되면 사실 한 문제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직 반 정도밖에 안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등호 있으니까 등호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요것도 정리할 건데요. x-3하고 x-3 곱할 겁니다. x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이에요. 그리고 x랑 마이너스 3이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3x 또 x 지금 뭐 했냐면요. 이렇게 한번 x제곱 했고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x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마이너스 3이랑 x랑 곱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x 이렇게 또 되겠죠. 이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곱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음수끼리 곱하면 양수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3, 3, 9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것도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 같은 종류의 동류항이라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요거 정리해서 밑에다 쓸 거예요. 먼저 x제곱은 혼자니까 그대로 쓰고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 두 개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x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플러스 9 그대로 써주실 거예요. 자, 이제 요거 2하고 x-3하고 곱해질 건데요. 수가 괄호에 곱해지는 거니까 또 골고루 분배해 주셔야 돼요. 2랑 x랑 곱하면 플러스 2x 그리고 2랑 마이너스 3이랑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는 플러스 2인 거잖아요.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곱하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2, 3, 6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뒤에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쪽 모양이 지금 현재는 같지 않지만 얘를 정리했을 때 양쪽 모양이 똑같아진다고 했어요. 가만히 정리할 거 있는지 볼게요. 자, 이쪽에 동류항끼리 정리를 할 건데 x제곱은 x제곱끼리 정리하려고 보니까 x제곱은 얘 혼자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그냥 혼자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x는 x끼리 자, x 찾아보니까 마이너스 6x랑 플러스 2x랑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6과 플러스 2 그러면 마이너스가 4개 더 많으니까 얘네끼리 정리를 하게 되면 결과가 마이너스 4x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보니까 마이너스 4x 맞네요. x제곱도 똑같이 있네요. 그러면 숫자끼리 그러니까 상수항끼리 정리했을 때 얘가 플러스 4니까 이쪽에도 플러스 4가 나오면 되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 플러스 9 있죠. 여기 마이너스 6 있죠. 그리고 여기 a까지 있죠. 요것들을 다 정리했을 때 4가 나오면 된대요. 자, 이제 9에 더 마이너스 6 얘부터 계산해 볼게요. 9랑 마이너스 6 플러스 9하고 마이너스 6이 만났어요. 그럼 뭐예요? 플러스 3인데요. 플러스 3에다가 a가 더해졌을 때 이게 뭐가 나오면 된대요? 이쪽에 있는 상수항이랑 똑같으면 된대요. 4가 나오면 된대요. 그러니까 a가 뭐면 되겠어요? 1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a값 1 찾았습니다. 식 전개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했죠. 그렇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건 뭐냐면요. 여기 가만히 보시면 A값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식을 전부 다 정리하느라고 애쓰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만 보시면 되냐면요. 상수항에만 집중해서 보시는 거예요. 얘를 다 정리했을 때 이쪽에 있는 식을 전개했을 때 상수항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를 제곱한 플러스 4가 나올 거란 말이죠. 음수도 제곱하면 플러스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4가 나올 거야, 상수항이. 그러면 이쪽에 있는 상수항들을 다 정리했을 때도 4가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 가로 안에 x-3의 제곱 요걸 정리했을 때 상수항에 뒤에 있는 여기 3이 있잖아요. 앞에 마이너스여도 제곱하면 플러스 9가 나오죠. 3, 3, 9에서 9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를 정리했을 때 이렇게 분배해 줄 건데 2하고 마이너스 3하고 곱해지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6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a까지 더해졌을 때, 플러스 a까지 더해졌을 때 여기 있는 상수항 4랑 똑같아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9하고 마이너스 6, 둘이 더해요. 그러면 3이잖아요. a까지 계산이 됐을 때 4가 나오려면 1이 되면 되는구나. 여기서 답을 찾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x제곱이나 x는 신경 쓰지 않고 숫자가 뭐가 나올까 여기에만 집중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개를 다 하느라고 고생은 좀 안 하셔도 괜찮거든요. 이 방법대로 문제를 푸셔도 괜찮은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자신 있는 분들은 이렇게 문제를 푸셔도 될 것 같아요. 3번 문제는요, 다항식의 나눗셈 문제입니다. 다항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이 있는데요. 이걸 x 플러스 1로 나눈대요. 그때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요, 나머지가 뭐가 된다는 뜻일까요? 나머지가 바로 0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문제에서요, x 플러스 1로 나눈다는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나머지 열쇠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으면 그게 바로 나머지 열쇠였어요. x가 뭐가 되면 되나요?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 더하기 1 하면 0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찾은 마이너스 1을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건데 그 나머지가 뭐라고요? 0이라고요. 그대로 한번 적용해서 식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찾은 마이너스 1을 여기 x자리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ax 그랬잖아요. a랑 x랑 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 3까지 있어요. 자, 이걸 다 계산하면 나머지가 나오는 건데 그 나머지가 뭐라고요? 0이라고요.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제곱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두 번 곱해지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두 번 곱해지면 플러스 1이에요.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a하고 마이너스 2하고 곱해지면요. 수하고 문자하고 곱해지는 거니까 수가 문자 앞에 가서 붙죠. 그런데 마이너스 1a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1은 생략돼서 마이너스 a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플러스 3 이렇게 있겠죠. 그거 계산한 게 0이 나온대요. 자, 플러스 1과 플러스 3 계산하면 뭐가 되나요? 요거 계산하면은요. 답이 4가 되겠네요. 4 마이너스 a는 0이에요. 그러면 a 값이 뭐면 돼요? 4면 돼요. 잘못 체크됐어요. 이거 아니에요. a 값은 뭐예요? 4예요. 여기 4예요. 자,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풀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거예요. 다항식이 나왔고요. 자, 얘를 뭘로 나누었다 이렇게 간단한 식이 하나 나와요. 자, 그랬을 때 어떤 때는 나누어 떨어진다고 하지만 나머지가 몇이다 이렇게 제시되는 때도 있어요. 지금은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문제에 따라서는 뭐 나머지가 2다, 나머지가 3이다 이렇게 문제에 따라서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주어지는 거 여기다가 적어 놓으시고요. 자, 여기서 나머지 열쇠를 찾으시는 거예요. 누구로 나누었는지를 보고. 그래서 이걸 0이 되게 만드는 x값을 찾아서 그 x값을 원래 있던 다항식에다가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나온 값이 나머지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나머지가 0이니까 0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문제에서 나머지가 2라고 했으면 이 자리에다가 2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가 3이라고 했으면 3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이 식의 x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어서 전부 다 계산한 값이 문제에 나온 나머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여기 a 값을 골라주시면 돼요. 자, 천천히 잘 계산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4번 문제는요, 복소수의 덧셈 문제입니다. 한번 볼까요? 6 플러스 3i랑 마이너스 2 플러스 4i랑 더할 겁니다. 복소수의 덧셈을 할 때도 중요한 것은 끼리끼리 더하는 거예요. 자, 그냥 수는 수끼리, 그 다음에 i가 붙은 건 i가 붙은 것끼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6이랑 마이너스 2랑 더해 주시고요. i가 있는 거, 여기 3i랑 4i랑 이렇게 따로따로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6하고 마이너스 2랑 더하면 몇인가요? 6이랑 마이너스 2랑 더하면
8 아닙니다. 자, 6이랑 마이너스 2예요. 6이랑 플러스 2랑 더해야 8이잖아요. 마이너스 2는 부호가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6에서 2를 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답이 4가 되겠죠. 여기 숫자 길이 계산한 건 4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3i랑 4i랑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요. 자, i가 3개 있는 게 3i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i가 4개 있는 게 4i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7i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하고 7i는 더 이상 합칠 수 없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4 플러스 7i. 자, 숫자만 있는 아이들은 숫자만 있는 애끼리 따로, 그 다음에 i 붙은 애들은 i 붙은 애들끼리 따로 계산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4랑 7이랑 더해서 11i 이렇게 쓰는 거 아니거든요. 또 이렇게 보기 중에서 고르시는 거니까 헷갈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3번 제대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5번 문제는 2차 함수 문제인데요. 와, 2차 함수 어려운데 그러면서 미리 포기하는 마음 갖지 마세요. 이거 정말 쉬운 문제예요. 계산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쉬운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x값이 0부터 3까지라고 이렇게 구간을 알려줬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 모르셔도 돼요.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2차 함수 식이 이렇게 나왔고요.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최대값이 뭔지도 제가 조금 이따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2차 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런 모양이 돼요. 자, 수학에서는 포물선이라고 하는데요. 빗살무늬 토기 같이 생겼다고 학생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빗살무늬 토기 같이 생긴 포물선은 양쪽으로 끝없이 이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이 그래프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볼 거냐면요. x가 0일 때부터 3까지 이 구간에서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부분은 점선으로 표시해두고 저 구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렇게 검은색으로 잘 칠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잘 칠해진 이 부분에만 집중해서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부터 최대값을 찾기만 하면 돼요. 자, 2차 함수에서 최대값 혹은 최소값, 2차 함수 말고도 1차 함수, 3차 함수 모두 마찬가지거든요. 최대값, 최소값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래프에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 이게 바로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고요. 가장 낮은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프의 높낮이를 볼 때는요. 여기 Y축 있잖아요. Y축에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이 그래프를 이루고 있는 선 중에서 제일 높은 거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에서 최대값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최소값을 물어봤다 그러면 최소값 요 그래프에서 가장 낮은 건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가장 낮아요. 이게 바로 최소값이고 최소값을 물어봤다면 우리는 2라고 대답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최대값, 최소값 이걸 물어보면 그래프가 지나가는 선을 쭉 보세요.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y값이 어딘가 찾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y축이 나타내주는 게 높이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것을 물어보면 최소값이에요. 가장 높은 것, 그게 바로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가장 높은 거 찾아서 6이구나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자, 2차 함수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어도 이 문제는 푸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프 잘 보시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6번 2차 부등식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3하고 둘이 곱해졌을 때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은요. 둘이 곱해졌을 때 0이 나와도 되고 0보다 작게,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와도 되고 음수가 나와도 되고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x 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갔을 때 이런 부등식을 참이 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걸 만족시키는 x 값들을 전부 다 골라가지고 수직선에 바르게 표현된 걸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둘이 곱했을 때 0보다 작게 나오는 거,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생각하면 좀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먼저 둘이 곱해서 0이 나오는 그런 상황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자, 어떤 둘이 곱해서 0이 됐대요. 그러면 경우는 되게 간단해요. 곱해진 둘 중에 하나가 0이어도 되고 둘 다 0이어도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해진 거니까 앞에 있는 x 플러스 1이 0이어도 괜찮죠. x 플러스 1이 0이 되려면 x 값이 마이너스 1이면 돼요. 그쵸? x 마이너스 3이 0이어도 둘이 곱해지면 답이 0이 돼요. 그럼 x 마이너스 3이 0이 되려면 x 자리에 3이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구해놓은 마이너스 1하고 3은 자, 이 부등식을 참이 되게 만드는 x값들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둘이 곱해서 0보다 작아도 되고 여기 있잖아요. 이게 등호를 말하는 거거든요. 같아도 되고. 그러니까 일단 여기 마이너스 1하고 3이 여기 수직선에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 것부터 찾으시면 답 고르기가 쉬우세요. 마이너스 1하고 3 어딨나요?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 게 여기 3번하고 4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너네는 안 돼. 그리고 얘네는 제껴 놓으세요. 그리고 3번하고 4번 중에서 답을 골라볼게요. 그런데 자, 이제 둘이 곱해서 0보다 작게 나오는 상황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부등식을 풀어갖고 찾는 것보다는 수직선에 표시되어 있는 숫자들이 맞는지 거꾸로 확인해 보는 게 훨씬 더 쉬워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 3번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요. 여기예요. 여기랑 여기. 자, 요쪽에 들어있는 숫자들이 바로 이 부등식을 참이되게 만드는 x값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진짜 맞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3보다 크거나 같은 쪽,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있는 수들이 바로 답이라는 거거든요. 3보다 큰 수 뭐가 있을까요? 4 같은 수 있고요. 5도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수들 뭐 있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수들이 다 답이 될 수 있다고 지금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들 중에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집어넣어 보세요. 그래서 이 식을 참이되게 만드는구나 싶으시면 이게 답이구나 생각하고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우리 5 같은 수 한번 집어넣어서 확인해 볼게요. x자리에 5 넣는 거예요. 그럼 5랑 1이랑 더하면 뭐 돼요? 6 되지요. 그리고 괄호랑 괄호랑 둘이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곱하기 할 거예요. 자, x자리에 5 넣는 거예요. 5에서 3 빼면 뭐죠? 2잖아요. 그러면 얘는 12예요. 0보다 작게 되는 경우 찾고 있는데 아니잖아요. 그쵸? 0보다 크게 됐네요. 양수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3번은 답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4번이 맞다는 건데 진짜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4번에 색칠해진 부분은 여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에 있는 수들이 전부 다 이 부등식을 참이되게 만드는 x값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점에 이렇게 색칠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하고 3도 답이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찾아놨잖아요, 아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에 있는 수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수들 중에서 쉬운 거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기에 0도 있을 거고요. 1도 있을 거고요. 2도 있을 거예요. 마음에 드시는 수 어떤 거 있으세요? 저는 0이 마음에 들어요. x자리에다가 0 집어넣어서 이 부등식이 참이 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x자리에 여기에도 0 집어넣고 여기에도 0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0 더하기 1이니까 그냥 1이죠. 자, 그리고 곱하기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만 남아요. 1과 마이너스 3이 곱해지면 마이너스 3이에요. 0보다 작게 되는 거 맞아요. 그쵸? 그래서 바로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2차 부등식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둘이 곱해서 0이 되는 경우를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수들이 바르게 이렇게 마이너스 1과 3 수직선에 표시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2개 정도 골라지거든요. 그러면 색칠되어진 부분에 있는 수를 아무거나 골라서 집어넣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등식에서 원하는 조건에 딱 맞으면 이게 답이구나 하고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7번 문제는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외우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 공식은 사실 기본 원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도 그냥 쉽게 푸실 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A라는 점, B라는 점 좌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A는요 1,1, B는 3,2래요. 자, A점 여기 찍혀 있는데 보니까 1,1 맞고요. B 3,2 맞죠.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말은 두 점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길이가 몇이냐, 길이를 구해라 이 소리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우리는 여기다가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요 길이를 한번 구해볼 겁니다. 직각삼각형 어떻게 그릴 거냐고요? 저 이렇게 선을요 나랑 쭉 연결해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연결해서요, 자, 여기가 수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요 A, B를 연결한 요 선이 바로 요 직각하고 마주보고 있는 변이니까 얘가 바로 빗변이 되는 거거든요. 얘가 빗변이에요. 그래서 이 빗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나머지 두 변의 길이만 찾으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요 변의 길이 구하실 수 있겠어요? 구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니까 여기 요 선의 길이 요 두 수를 보고서 바로 찾으실 수 있죠. 2잖아요. 자, 그러면 이 길이도 구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1이고 여기 2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가 몇인지 아실 수 있겠죠? 1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길이가 1이구나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 두 개의 변의 길이를 알고 있네요. 나머지 한 변의 길이 찾을 수 있죠. 자, 만약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직각을 끼고 있는 한 변이 A, 나머지 변이 B, 자, 빗변의 길이가 C라면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고 했어요. A를 제곱하고 B를 제곱해서 더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C 제곱이 나온다고요.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이걸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이거 빗변의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C예요. 자, 그럼 한번 구해볼까요? 자, A에 해당하는 게 지금 1이잖아요. 1을 제곱해요. 그리고 여기 2도 제곱해요. 그래서 더하면 뭐가 나와요? 빗변인 C의 제곱이 나온다고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이 길이에요. 자, 1 제곱하면 뭐예요? 그냥 1이에요. 1을 제곱하면 뭐예요? 4예요. 1하고 4하고 더하니까 뭐예요? 5예요. 자, C를 제곱했더니 5가 나왔대요. 제곱해서 5가 되는 수요? 뭐가 있을까요? 그런 수를 우리는 루트 5라고 한다고 했죠. 제곱하면 5가 되는 수가 바로 루트 5예요. 그래서 여기 루트 5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왜 제곱해서 5가 되는 수가 루트 5냐고요?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는 끝도 없이 계속되는 순환하지도 않는 무한소수라서 저렇게 표현한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본 강의를 들으시지 못한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제곱해서 5가 되는 수 루트 5 지금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된다. 직각삼각형에서 가장 긴 빗변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8번 문제는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그런 문제예요. 좌표 평면에서 두 점이 나왔는데 A점은 2,-1, B점은 2,3.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고요. 여기 A점, B점 요 좌표대로 찍어서 나타내 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구하려고 보니까 그 전에 우리가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하고 좀 달라요. 그쵸? 기울기도 있고 y절편도 있는 그런 직선의 방정식하고 달라요. 예전에는 y는 ax 더하기 b 이런 모양 봤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보기를 가만히 보니까 보기 x는 마이너스 1, x는 0, x는 2, x는 3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중에서 내가 답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모르더라도 답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A점하고 B점에서 힌트를 주고 있거든요. 자, 점의 좌표라는 거는요. 앞에 있는 게 X좌표고 뒤에 있는 게 Y좌표잖아요. 요게 X좌표, 이게 Y좌표예요. 이게 X좌표, 이게 Y좌표예요. A점의 X좌표 보니까 2고요. Y좌표가 마이너스 1이에요. B점의 X좌표가 2고요. Y좌표가 3이에요. Y좌표는 계속 바뀌고 있는데 X좌표는 계속 2예요.
x가 마이너스 1이에요, x가 0이에요, x가 2예요, x가 3이에요.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힌트를 얻으실 수도 있거든요. y 값이 계속 달라져도 언제나 x 값이 동일하게 같은 수를 유지하는 그런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때 저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x는 어떤 수하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이렇게 A점하고 B점은 둘 다 X값이 변하지 않고 항상 2예요. 그래서 X는 2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X값이 언제나 이렇게 해서 3을 지난다면 제 마음이 삐뚤어졌나 봐요. 선이 삐뚤어졌는데 X가 계속 Y값이 계속 변해도 X는 동일하게 계속 3이라면 그러면 X는 3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될 거고요. X값이 계속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이 직선은 X는 마이너스 2 이런 선이 되는 거예요. Y가 아무리 변해도 X는 계속 동일하게 같은 값을 가질 때 그때 직선의 방정식을 X는 어떤 수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여기는 동일하게 X값이 계속 2니까 답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 찾으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답을 찍으실 때요. 이렇게 문제에 나온 힌트를 좀 활용해서 찍으셔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9번 문제는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원점도 지나고 4,0이라는 점도 지나는 그런 원의 방정식을 한번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보통은요, 원의 방정식 문제는요, 중심의 좌표가 뭐고, 반지름이 뭔지 명확하게 알려주고서 구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져요. 자, 중심의 좌표도 딱 알려주지 않고 반지름의 길이도 딱 알려주지 않고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이렇게 원을 보고서 우리 보고 찾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딱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요거 중심의 좌표 몇이구나, 반지름의 길이 몇이구나 딱 아실 수 있도록 그래도 나오거든요. 자, 그럼 먼저 연습 좀 잠깐 할게요. 만약에 중심의 좌표가 네모, 세모예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별이에요. 요런 원을 이렇게 원의 방정식으로 표현해봐라. 그러면 요런 모양으로 표현을 하시면 돼요. 이게 원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기본 틀이에요. 자, x 네모의 제곱, y 세모의 제곱, 그게 더해져 있어요. 그게 뭐랑 같으냐면 별의 제곱. 별은 뭐였어요? 반지름이에요. 별의 제곱하고 이렇게 한 애하고 둘이 등호로 연결돼 있어요. 같으면 그게 바로 원을 표현하는 그런 방정식이래요. 자, 이렇게 이게 원이라는 도형을 나타내는 그런 기본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중심의 좌표가 네모하고 세모일 때 x 네모의 제곱 더하기 y 세모의 제곱은 반지름이 별이에요. 별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자, x하고 y는 변하지 않아요. 여기 네모하고 세모만 중심에 따라서 좌표 이렇게 주어지는 거에 따라서 바꿔서 써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중심의 좌표가 1,2고 반지름이 5라고 문제에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x 여기 네모 대신에 1 써주시는 거예요. 1의 제곱. 그 다음에 y 여기 세모 대신에 2요. 2의 제곱은 별의 제곱이니까 별이 5잖아요. 5의 제곱 그러면 여기다가 25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에 따라서 숫자 여기 네모하고 세모 별에 들어가는 숫자만 달리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원의 방정식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고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만 찾으시면 원의 방정식을 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원의 중심, 원의 정 가운데 여기 있잖아요. 얘의 좌표를 찾아야 돼요. 얘는 가만히 보니까 자, 중심이 X축 위에 있다고 했어요. X축 위에 있다는 말은 자, 원점에서부터 위나 아래로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좌표가 X좌표는 뭔가 있는데 Y좌표는 그냥 0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X좌표는 뭘까? X좌표는 뭔지 찾으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4라고 딱 나왔거든요. 자, 원은 가운데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하고 오른쪽으로 똑같은 만큼 가고 있잖아. 이게 반지름이니까 이쪽으로도 이것도 반지름, 이것도 반지름, 이렇게 길이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쭉 여기까지가 지름이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사래요.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요 지름을 나타내는 길이가 4래요. 그럼 반지름은 몇이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2,0이 되겠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는 2,0. 자, 그럼 반지름의 길이 알아야 되거든요. 반지름의 길이 2라는 것도 우리 바로 구했어요. 반지름은 2구나. 자, 그러면 이제 원의 방정식 완성해 볼 거예요. x 마이너스 여기 답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보세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건 맞겠어요. 여기 2 있으니까. 그런데 y 마이너스 0의 제곱. 이거 써볼까요? y 마이너스 0의 제곱. 0이라는 건 더하고 빼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굳이 안 써줘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y의 제곱이 된 거예요. 여기 y의 제곱. 그 다음에 반지름의 제곱이 와야 돼요. 반지름은 2니까 2를 제곱하면 4가 되겠죠. 여기 반지름의 제곱 4가 이렇게 등호 건너편에 딱 왔네요. 그래서 바로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원의 방정식은 딱 표현하는 틀이 있는 거예요. x 마이너스 네모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세모의 제곱은 뭐요? 별의 제곱. 별이 반지름이에요. 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별의 제곱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문제 잘 푸실 수 있어요. 지금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얘랑 얘거든요. 반지름이 2가 나왔으니까 여기 2인가 이렇게 잘못 체크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지름의 제곱이 나와야지 하고 얘 아니야 하고 2번 잘 찾으시면 됩니다. 자, 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10번 문제는요. 좌표 평면 위에 점 마이너스 2,5가 있는데요. 이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을 때 그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걸 구하라고 하는 문제예요. 제가 마이너스 2,5라는 점을 이렇게 표현을 해뒀어요. 자, 이렇게 x축 있고요. y축 있고요. 여기가 원점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2,5는요. 원점에서 왼쪽으로 2칸, 위로 5칸 이렇게 가서 여기에 위치해 있을 거예요. 원점에서 왼쪽으로 2칸, 위로 5칸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x축이잖아요.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거길래 대칭 이동한 점이 여기 있을까? 이게요, 대깔고만이 어렸을 때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 점에다가 여기에다가 물감을 듬뿍 짜세요. 그리고 여기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딱 접었다가 핀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기 있는 점이 물감이 여기에 딱 묻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점의 좌표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자, 보세요. 원점에서 한 칸, 2칸 가서 있는 여기가 바로 x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자, 요 점과 요 점은 둘 다 x좌표는 변함이 없어요. 원점에서 왼쪽으로 2칸 가서 하나는 위로 5칸 가서 y좌표가 이렇게 플러스 5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아래로 쑥 내려와 버렸어요. 얼만큼 내려왔을까요? 자, 얘가 대깔꼬마니처럼 쌍둥이 같이 똑같은 거리, 이렇게 여기 둘이 거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리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는 x좌표는 똑같이 마이너스 2고요. y좌표는 위로 5칸 올라간 만큼 아래로 5칸 내려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5가 될 거예요. 자, 이게 바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x좌표는 둘이 어때요? 똑같아요.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y좌표가 위에 있던 녀석이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가 됐어요. 만약에 원래 요 점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됐다면 이렇게 됐겠죠. 마이너스 5였던 게 플러스 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y좌표의 부호가 반대가 돼요. 위에 있던 애는 아래로, 아래에 있던 애는 위로 올라가는 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특징이에요. x좌표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예요. y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예요. x축 가로선이거든요. 이 가로선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하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Y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돼야 돼요. X좌표의 부호를 반대로 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Y좌표의 부호를 반대로. X축 대칭 이동 시켰을 때 이렇게 Y좌표의 부호를 반대로 해주셔야 돼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도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1번부터 10번까지 풀인데도 시간이 조금 걸리죠. 게다가 다른 해 시험 문제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올해 시험을 처음 준비하기 시작하셔서 만약에 이 강의가 첫 강의로 보시는 거라면 아마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라면 이번 시험이 좀 다른 해 시험 문제보다 어렵다는 걸 좀 생각해 주시고요. 몇 번 반복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어렵다면 2017년 기출문제, 2016년 기출문제, 다른 해 시험 문제부터 차근차근 연습을 하시면 이게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문제마다 문제 옆에 별표 해놨거든요. 별표 1개는 조금 더 수월하게 푸실 수 있는 문제고요. 별표 2개는 조금 복잡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별표 2개짜리 제가 체크해 놓은 문제가 이해가 안 가시는 건 다른 분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별표 2개짜리 문제는 다른 해의 기출 문제들하고 조금 비교해 보셔도 이게 조금 어렵구나 이런 느낌 드실 거거든요. 아니면 다른 해하고 비슷한 문제더라도 좀 쉬운 문제들에 비해서는 한 번 더 이렇게 계산 과정이 복잡하거나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연습을 꼭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11번부터 20번까지 꿀쌤이 곧 강의 올려주실 건데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더운 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